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이지선 유아용의 커리큘럼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올해 시험장에 들어가 봤더니 시험의 유형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평소에 지선쌤이 계속 부르짖던 그런 방식대로 올 서답형으로 쫙 깔았습니다. 시험이. 그러다 보니까 지선쌤의 이야기를 떠올리시면서 저의 커리큘럼은 굉장히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자, 이지선 유아이명과 함께 하셨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대거 합격하셨습니다. 자, 오늘 1차 발표가 났는데요. 이지선과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은 함성이 정말 엄청납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일찍 학원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쇄도하는 선생님들의 전화와 카톡 때문에 제가 학원에 일찍 나오지를 못했어요.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합격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시험 공부를 오래 하지 못한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11월에 시험인데 10월에 공부를 시작하셨다든지 9월에 공부를 시작하셨다든지 아니면은 6월 이때 시작하신 선생님들도 계신데, 아니 초수로 6월에 시작해서 붙기는 좀 어렵잖아요. 공부량이 조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병행이시고 이런 선생님들께서 6월에 공부를 초수로 처음 시작해서 붙는 건 쉽진 않잖아요. 그런 선생님들도 점수가 꽤 잘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했는데 10월에 시작했다거나 그런 선생님들도 시험장에 다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점수가 꽤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방향을 바로 잡은 거죠. 아,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희망을 보면서 내년을 기약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이제 그런 선생님들은 공부를 늦게 시작하셨다거나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너무 기쁘게 함성을 지르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결은 바로 저희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처음부터 서답식 문제를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서답식 문제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서답식 문제 갑자기 써지지 않습니다. 아니 맨날 단순한 교환 하다가 시험장에 가서 갑자기 서답식이 막 써진다는 것은 그건 영화에나 나오는 거지 현실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능력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예를 들면 저희는 유아교육개론을 1월 2일 날 이제 개강을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유아교육개론을 공부할 때 유아교육개론 내용만 막 설명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저희는 유아교육개론이 이제 수요일 날 강의가 있잖아요. 수요일 날은 유아교육개론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유아교육개론 이제 책을 조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목차이고요. 자, 유아교육개론 내용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놀이이론이 이제 제 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해야지 결심하고 공부를 시작할 때 유아교육개론을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도 해드리고 주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교재도 저희는 얇거든요. 자, 이런 교재를 가지고 이 문제의 의의와 이런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해야, 자, 이게 이제 의의와 이 이론의 의의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 시험 문제가 전부 다 그 이유를 쓰시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이런 문제를 쫙 깔았잖아요. 자, 이런 교재로 처음부터 공부하지 않으면 이유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1월부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1월부터 암기장, 이 암기장에서 또 시험 문제가 우르르 나왔는데 암기장 두께가 엄청 얇아요. 자, 이 암기장에서도 정말 이 암기장 갖고도 저희가 암기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여기 이제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앞에는 이제 유아교육 개론이고 유아교육 과정 추가 자료까지 다 해서 한 190여 페이지밖에 안 되는 얇은 책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얼마나 나왔나 모릅니다. 자, 개강론 공부하면서, 자, 저희가 개론 공부하면서 놀이나 발달 이렇게 쫙 외우게 해드려요. 자, 저희가 지금 자세한 설명도 있지만 이렇게 암기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기들이요, 저희가 얼마나 암기도 1월부터 쫙 계속해서 음원 파일 들이면서 암기를 얼마나 하게 해드리는지 말도 못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암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지선 유아일명에서는 자, 이 정도 두께가 되는, 자,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이제 유아교육 개론이고요. 개론. 자, 개론, 발달, 놀이, 이제, 놀이, 발달. 아까 유아교육 개론, 교재는 놀이부터 보셨는데요. 자, 놀이, 발달, 이런 거 금방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이 발달 같은 게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발달이 6페이지부터 여기 한 17페이지 요 정도 분량으로 딱 정리되어 있는 암기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달이 한 10페이지 정도로 정리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암기장 외우고, 자, 암기장 외우면서, 자, 이 내용 정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용은 의, 이유, 설명, 이런 것들이 정말 자세하게 이해가 가게 이렇게 해드려요. 저희는 1월부터 내용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암기장 요약된 것 자세하게 암기합니다. 1월부터요. 개론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강론까지 1월부터 같이 암기를 해나가요. 왜냐하면 암기장이 되게 얇은데 제가 음원 파일을 드려요. 자, 선생님들 그냥 암기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음원 파일을 드리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강의는 강의대로 하고요. 자세한 설명이 있는 강의는 강의대로 가고, 얇은 암기장 음원 파일 제가 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한 8시간의 개강론을 완전 1회독을 할 수 있는 음원 파일과 함께 암기장 음원 파일을 들으시면서 암기장 책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론부터 시작해서 쫙 자세한 설명도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이 같이 이해가 되면서 암기는 암기대로 1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시험 칠 때까지는 암기장을 한 100번은 반복할 수 있어요. 안 외워지겠습니까? 선생님 혼자 씨름하면서 암기하는 게 아니고 암기장을 들으면서 반복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엄청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워지죠. 자, 그리고 그뿐 아니라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유아교육개론 문제도 매주 풀어요. 한 번만 푸는 게 아닙니다. 수요일 날 개론 수업 시간에 풀고요. 예를 들면 목요일 날 암기장이 또 있거든요. 암기장 시간에 풀고요. 금요일 날은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개론이라는 강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서답식 문제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런 한 문제 한 문제를 나중에 9월 달에는 자세하게 왜 이렇게 쓰는지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요, 1월 달부터 이 문제 푸는 방법, 서답식 쓰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수요일 날은 개론 강의 듣고, 목요일 날은 암기장으로 암기 외우고, 금요일 날은 서답식 문제 자세한 설명 듣고, 강의 자체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유아교육개론 강의 안에서도 그날 수업 시간마다 정리해드리고 암기시켜드리고 문제 풀려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이게 쫙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 중으로 2중 3중으로 막 이렇게 겹실을 짜듯이 그렇게 해서 머리에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게 계속해서 반복해드립니다. 서답식 문제는요, 그냥 써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보시면 요거 한 주 동안 푸는 문제의 분량이 한 차씩, 그러니까 화요일 수업 한 번 동안에 푸는 문제 분량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학기 초기 때문에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기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몇 문제 안 돼요. 문제가 한 25문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나중에는 이제 한 주에 한 50문제, 한 과목당 50문제 이상씩 풀어요. 자,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가 수업이 한 서너 번씩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 수업마다 50문제 푸니까 일주일이면 한 200문제씩 막 풀어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다 해드리기 때문에 뭐 그냥 앉아만 계시면서 저랑 같이 얘기하시면 바로 풉니다. 자, 제 강의만 듣고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에 200문제씩 막 푸는 거예요. 제 수강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200문제 풀게 되던데? 그럼 안 어렵던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저희가 1월부터도 문제를 푸는데 1월부터 푸는 문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개론 교재, 암기장,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 이제 샘플인데요. 자, 문제도 뒷장도 보시면은 여기 뭐 유아의 놀이 발달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이런 거 요번에 다 문제 아닙니까? 설명하시오. 이런 거.
기본 규칙 한 가지를 제시하시오. 뭐 명칭을 쓰고 제시하고 설명하고 뭐 용어를 쓰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런 게 전부 올해 시험 문제 아닙니까? 올해 전부 다 시험 문제 유형이 다 이렇게 났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가장 좋은 지원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전부 우리 요번에 시험 문제 이런 거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지금 우리가 첫 주에 푸른 문제인데 여기서 보시면 개정 누리과정에 인간상도 벌써 저희가 이제 엄청 많이 다루었습니다. 놀이를 보면서 찾아내는 거, 놀이를 보면서 인간상도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올해 난 문제의 유형의 스타일은 저희가 수도 없이 풀었어요. 요게 뭐 한 주에 푸른 문제인데도 이렇게 많은 요즘 올해 난 문제가 너무 유사한 그런 서답식 문제들이 충분히 많이 다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문제이고요. 요거 해설이에요. 자, 해설이 불과 25문제를 푸는데 저희가 해설지만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자, 선생님들 해설이 정말 자세합니다. 나중에는요, 선생님들께서 이 해설만 보셔도, 자, 선생님들께서 이게 지금 서답식으로 답이 얼마나 깁니까? 자, 여기 이제 이유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한, 요게 이제 서답식 답안이거든요. 서답식 답안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서답식 답안을 좀 따라서 써보셔야 돼요. 필사도 하시고 암기도 하시고 서답식 답안도 이제 써보시고 이러면서 제 서답식 답안을 자세히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서답식 답안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답안을 어떻게 쓰는 건지 잘 알려드려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자, 초콜릿이라고 대답한 유아는 마음이론이 발달한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와 믿음이 다를 수 있으며 사람은 실제보다 믿음에 근거하여 행동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두 문장으로 갈라서 지금 써놨잖아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앞에 있는 것은 사례. 자, 사례를 쓴 거고요. 자, 요거는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이론에서 이유를 찾은 겁니다. 자, 이론에서 이유를 찾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례를 설명하고 이유를 쓰고 이런 방식을 충분히 연습합니다. 아마 초수 선생님들은 지금 이걸 보면서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 내용들을 이제 N수행 선생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이제 유아교육이 뭔지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답안의 문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새는요, 단답식으로 틀린 믿음 이런 식으로 요것만 쓰는 문제는 안 나와요. 내용을 이해하고 쭉 풀어서 쓰셔야 되는데 이게 시험장에서 갑자기 되겠냐고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요거 올해 지금 1월부터 공부한 그런 시험 자료에서 쓴 그 시험 문제예요. 저희가 수업 자료입니다. 수업 자료. 자, 요거 해설지입니다. 저희는 이 해설지 자체가 진짜 공부가 많이 됩니다. 정말 1월부터 이렇게 수많은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이 답안을 못 쓸 수가 없어요. 정말 저희가 암기는 암기대로 철저하게 하고 내용 이해하고 서답식 문제 답을 정말 무수하게 연습합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시험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다. 반드시 서답식 문제를 충분히 연습해야 된다고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자, 올해 시험 문제는 정확하게 적중해서 정말 서답식 문제를 쫙 깔았어요. 자, 그래서 올해도 이제 오늘 발표를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나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러고 붙은 선생님 많아요. 그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서답식 연습을 많이 한 선생님들이에요. 학원가에, 노량진 학원가에 그런 수업에 회의를 품고 정말 사고형으로 공부하셨던 선생님들만이 오늘 시험에서 이제 웃으셨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는 그런 노량진 학원가의 수업은 안 됩니다. 사고를 하셔야 돼요. 대학교 수준이 가르치는 이런 방식으로 사고형으로 공부하지 않으시면 이제 최종 합격은 어렵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자, 요 답안을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지선 유아유명에서 드리는 그 해설은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정말 25문제인데 지금 이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해설지가 14페이지예요. 어떤 때는 25문제인데 해설지가 25페이지, 30페이지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유를 알아야 풀잖아요. 이유를 알아야 비슷한 문제가 응용돼서 나오면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요,
1월부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저희 학원에서 제작한 무한 답안지입니다. 무한 답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문항 번호가 안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항 1 이렇게 써서 뭐 1번 답도 쓰고 뭐 2번 답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1월부터 아예 이런 답안지에다가 무수하게 답 쓰는 연습을 해가면서 서답식 문제를 연습합니다. 자, 선생님들 시험장 맨날 단순함기만 하다가 10년 전 방식으로 단순함기를만 하다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정말 이 멘붕이 옵니다. 자, 그렇다고 저희가 암기를 안 하느냐? 암기는요 1월 달부터 다 하기 때문에 암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암기합니다. 철저한 암기와 그리고 수많은 서답형 문제풀이. 자,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암기는 1월부터 계속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교과서 해설 그리고 문제. 자,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자, 우리 세 가지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이 교재가 너무 두꺼우면 안 돼요. 교재를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두껍지 않은 교재 가지고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써야 되고 뭐 서답을 쭉 써야 되는데 생각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론의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교재에 대한 자세한 해설 필수인데 너무 두꺼우면은 이거 어느 천년에 다 하고 있습니까? 교재만 읽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죠? 철저한 암기가 필요한데 선생님들 암기 힘드시잖아요. 이거는 지선생님이 그냥 해드려요. 할 수 있게끔 음원 파일과 함께 강제로 막 암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쉽게 암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암기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누워서 떡 먹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많은 서답식 문제를 푸는데 이 서답식 문제는 언제부터 풀어야 한다? 처음부터 풀어야 한다. 처음부터 풀지 않으면은 때는 늦어요. 처음부터 풀어나가야지 이게 뭐 이론 공부하고 이론은 몇 월까지 공부하고 암기는 몇 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가을부터 문제 푼다. 때는 늦습니다. 떨어지기 딱 좋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1월부터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마킹해가지고 물 셀 틈 없이 딱 만들어야 돼요. 그걸 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예요. 자,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선생님들 입장에서 24개의 과정을 만들고 개인 지도하고 날마다 상담하고 강의도 철저하게 이렇게 구성해서 선생님들이 철저하게 대비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그리고 서답식 문제는 이거 정말 이게 선생님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암기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음원 파일 다 만들고 다 추려가지고 그냥 저절로 암기되게 해드리기 때문에 암기는 더 이상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자, 서답식 문제는 여기서 관건은 서답식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시는 건데 자, 이 서답식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첫 번째는 1월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삐아제도 인지구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점점 완성돼 가는 거지. 어느 날 여기까지 완성, 어느 날 여기까지 완성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희미한 그림이 명백하게 선명하게 그려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자, 그래서 서답식 문제는 1월부터 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자세한 해설이 필요합니다. 이 자세한 해설이 필요하고 이 자세한 해설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 하면은 반드시 이 자세한 해설 안에는 정말 좋은 다양한 서답식 답안 샘플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서답식 답안 샘플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서답식 문제는 어떤 문제여야 하죠? 적중 문제여야 합니다. 자, 이지선 유아인용에서는요 정말 적중 문제가 우르르르 쏟아져 나와요. 한 문제도 버릴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저절로 문제가 외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서답식 문제는 왜 적중하죠? 대학 교수진이 모여서 출제하니까요. 저는 대학 교수 출신이에요. 학과장 출신 대학 교수입니다. 저는 학과장 대학 교수 출신이에요. 일반 교수가 아니고요.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교수입니다. 자, 이렇게 대학 교수 출신들이 대학 교수도 뭐 그 사람들이 막 쉽게 말하는 그런 겸임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부교수급 이상의 정년 트랙 확실한 유아교육학과 교수들이 모여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적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질 높은 문제는 필수이고 이런 문제는 1월부터 풀어야 합니다. 자, 선생님들 서답식 문제 반드시 적중하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질 높은 문제를 가지고 무수히 연습을 하신다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시중에서는 문제를 못 구해요. 문제를 못 만들어요. 문제를 구해오지 못해요. 문제를 풀 능력도 안 돼요. 서답식 답안을 만들어줄 역량도 안 됩니다. 강사라고 하는 분들이. 자, 그래서 그러한 강사 밑에서 공부를 하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떨어진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건 선생님 탓이 아니에요. 학원가에서 선생님들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낭떨어져서 밀었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선생님들을 죽이는 자리에서 벗어나셔서 살 길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 정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합격하실 수 있고 내년에는 반드시 합격하셔야 합니다. 자, 선생님들 서답식 문제 1월부터 푸셔야 되고 적중하는 문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 같은 문제로 푸셔야 돼요. 무한한 문제로 푸셔야 되는데 문제를 못 내니까 문제 풀지 말라는데 그 말을 믿으십니까? 문제 안 풀고 무슨 수를 합격합니까? 문제를 많이 풀고 시험장에 들어갈 때 수석도 하는 것이고 합격도 하는 것이고 초수 합격도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서답식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는데 1월부터 푸셔야 되고 자세한 해설과 함께 서답식 답안 샘플을 충분히 보면서 아니 샘플을 봐야 흉내를 내죠. 모델링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좋은 답안을 보면 선생님들도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답식 문제는 반드시 적중하는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풀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자세한 해설이 있으려면 교재는 얇아야 한다. 두꺼운 교재를 그거 갖다가 뭐 했을 겁니까? 무거운 물건 누르는 걸로 쓰실 겁니까? 무게로? 안 됩니다. 책은 얇아야 됩니다. 얇아야 다 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얇은 책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철저한 암기. 이거는 뭐냐 하면 시험에 나올 엑기스만 모아야 돼요. 쓸데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암기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적중 내용들만 모은 것으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답식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셔야 되는데 질 높은 서답식 문제여야 되고 반드시 이 세 가지는 1월부터 시험 볼 때까지 끝까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지선 유아일명에서는 1월부터 전체 암기 다 시켜드려요. 자, 전체 수험가에서 1월부터 유아교육 과정까지 싹 암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월부터 저희는 개강론 처음부터 암기 시작합니다. 왜냐? 구정 때 되면 제가 음원 파일 다 드려요. 몰라도 듣다 보면은 나중에 유아교육 과정 진도 나갈 때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월부터 신발끈을 묶고 지선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달려가신다면 내년에 바로 선생님이 최종 합격의 주인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선생님들이 매일 잊어버린다, 문제를 풀어도 모른다 이런 것을 전제로 선생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래요. 인간이라면 그렇습니다. 인간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렵게 공부를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극상위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2중, 3중, 10중으로 막 싸서 정말 물고기 한 마리, 물샐 틈 한 마리, 물샐 틈 없는 먼지 하나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철저한 망으로 싸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선쌤과 함께 하신다면 내년에 선생님이 바로 합격의 주인공입니다.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서답형 문제 없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인 이지선 교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정년 트랙 부교수급 이상의 확실한 유아교육학과 대학 교수 출신이 함께 만든 질 높은 문제로 선생님들이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바로 선생님이 합격의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